네, 포트폴리오 재조정하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사마 콘덴서를 들고 계시네요. 65,500원의 비중 20%. 멘토님,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중 더 실어줘도 괜찮을까요? 다른 종목이랑 현금 비중이 어떻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사실 이제 사마 콘덴서라고 하는 기업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횡보를 하고 위쪽으로 틀 수 있는, 이 방향이 좀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데는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마 콘덴서라고 하는 기업도 실적 부분이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2019년 12월에 13억인데 바로 1분기에서 75억, 2분기에서 69억. 2분기가 코로나 실적으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잘 내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악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이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뭐 적층 콘덴스라고 하는 MLCC 쪽은 다시 한번 테마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매수 가능 의견 드릴 거고요. 조금 내려갔을 때 전 더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5만 원대 이하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높다 생각을 해서 5만 원 이하도 추가 매수 가능, 지금 현재 그 매수 가능, 그리고 목표가는 7만 원대로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MLCC 업황 긍정적이라고 하잖아요. 사마 콘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종목 지금도, 그리고 5만 원 밑에서도 매력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요. 최근에 사셨나요? 이지홀딩스인데요. 4,250원의 비중 10%입니다. 크게 하락하지도 오르지도 않은 답답한 흐름인데 잘 사신 거 맞나요? 일단 잘 샀는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돼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야, 니 괜찮냐라고 물어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지홀딩스가 다시 뛰어오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완전히 미지수,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다시 돌길 바라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뭐라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사셨다라고 한다면 뉴스 보시면서 멧돼지가 출몰 하나 안 하나, 멧돼지가 출몰했을 때 돼지 열병 걸렸나 안 걸렸나,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쪽에 관심 가지시고 있다가 한번 이야기 나오게 되면 슈팅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역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매수세가 조금은 이렇게 깔려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수세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 흐름이 혹시나 깨져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손절하는 게 낫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미지수에다가 돈을 걸어보기에는 내 돈이 너무 아깝다, 시간도 아깝다 의견을 드리면서 유보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로우에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좀 잠잠하잖아요. 이지홀딩스 따라서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좀 매수 유보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문멘토님께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의견 여러분들 자주 접하셨을 텐데 과연 SCI 평가 정보는 좀 남다르게 생각을 하실지 궁금해지네요. 언택트 바람에 한참 떴다가 가격이 좀 낮아졌는데 지금은 어때요? 매수하기에? 이런 자리가 상당히 애매한 자리가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는요, 단타를 좀 하실 줄 아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좀 유혹하는 자리가 되죠. 이런 자리는 한번 사보고 싶은 자리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이 자리에서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손절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절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점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점 라인 때 다가왔다는 말은 손절을 깊게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샀는데 내가 마인드만 좀 확고하다고 한다면 사실 2%대, 3%대 이내에서 바로 잘라버릴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점이 무너지면 손절하라. 그래서 이 자리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고요. 밑으로 무너질 때 손절 라인을 못 지키겠다, 4,600원 손절을 못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아예 하지를 좀 마세요. 사가지고 괜히 물리지 마시고. 이런 종목은 손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절 안 하겠다 하신다면은 오히려 그냥 기다렸다가 상승하는 걸 보고 사도 됩니다. 5,000원 넘어갈 때 매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혹시나 밀어준다면 3,000원대나 3,500원대 가깝게 사면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안 사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요즘 좀 단타할 게 필요해요, 단타거리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만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고, 짧은 수익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단타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일 것 같습니다. 단, 손절 라인부터 잡고 가세요. 내년에는 도약의 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옵트론텍 보겠습니다. 7,500원에 사셨고 비중 10%라고 하시네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대수 증가에 필름 필터 매출 증가도 함께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 뭐 장밋빛 전망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전망 빗대서 추가 매수 어떨까요? 일단 얘는 실적 부분을 딱 보게 되면은 좀 아까 전랑 좀 다르죠. 다른 종목들하고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1분기 때 62억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2분기 때 보시면은 3억입니다. 뚝 떨어지죠. 그러면은 그렇다는 말은 코로나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기업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코로나 영향을 받았다면 사실 안 올라오고 바닥에 있는 게 맞는 건데 바닥에 있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지금 코로나랑 상관없이 기대감, 어떤 거품의 영향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지금 당장 테마만 좀 살아준다면은 역시나 위쪽으로 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을 사실 때는 아래쪽에 가깝게 사시거나 아니면 위쪽을 넘어가면 사라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8,000원 넘어가면은 그때 매수가 가능하고요. 지금 6,600원 자리는 지금 박스권에서도 약간 애매한 단계이기 때문에 매수 유보 의견 드리고 아래쪽으로 밀린다면은 5,000원 이하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8,000원 이상 또는 5,000원 이하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고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것도 넘어가면 사라고 하실지 궁금해지네요. 유진테크인데요. 3만 원에 사셨고 비중 5%라고 하십니다. 반도체주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긴 한데 얘는 또 소외받고 있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더 막 날아가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실적이 점점 증가하고 회복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아무래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지금은 다시 한번 수급이 돈다. 그렇게 분위기가 잡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매수하시게 되면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가게 되면 이득이 생길 수 있지만 안 넘어가게 되면 최고점에 물리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가 큰 자리에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넘어갔을 때는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서 좀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대표적인 종목이죠. 삼성전자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넘어가지 못했던 자리가 이 자리였죠. 지금 봤을 때.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 6만 전자 하다가 6만 1,500원짜리가 계속 고점이었는데 이 자리를 넘어가니까 그 이후로 계속 상승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넘어간 이후로도 지금 계속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넘어갈 때 매수를 했다면 추가 상승분으로 우리가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유진테크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넘어가게 되었을 때 돌파의 그 힘을 이용해보자. 지금은 아니다. 상승한 힘을 이용하려면은 35,000원대가 넘어설 때 그때 매수하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35,000원 터치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부강약품이요. 35,000원에 비중도 좀 있습니다. 70%. 네, 멘토님 꼼꼼히 봐주세요. 매수가랑 현재가 괴리가 있거든요. 조금 더 마음고생 하셔야 될까요? 네, 뭐 꼼꼼히 보려면 비중부터 좀 줄였어야 되는데 비중이 70%다라고 하면 꼼꼼히 보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조금 올라왔는데 백신 나온다 하면 코로나가 잠식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치료제 테마 약간 밀려 있고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은 너무 좀 초기에 94%네, 96%네 이런 식으로 뻥튀기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점점 증가할 때마다 얘들은 자리를 잡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강약품은 지금 단계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종목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시소놀이처럼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매수 가능 의견 드릴 거고요. 추가 매수는 70%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 다른 분들은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450원대 지지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19,000원까지는 살짝 밀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분할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매수 가능 19,000원 자리에서도 매수 가능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2차 분할로 잡아가신다면 3만 원대 수익 낼 수 있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권에 대해서 꼼꼼히 봐드렸습니다. 다음은 상한가 소식 있는 HSD 엔진 보겠습니다. 이분 매수가 궁금하시죠? 5,223원의 비중 10%입니다. 횡보 구간 잘 견디셔서 이런 수익 선물이 온 것 같은데 선물도 풀어봐야 내 선물이 될 거 아니에요. 수익 실현할까요? 할 수 있으면? 아니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최고 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최고 한도까지 들어갔다라는 말은 일단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매도하지 마시고 보통 그 다음날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얘가 풀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딱 잠겨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종가까지 계속 들고 가시다가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만약 좀 풀리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 이런 자리는 매수하지는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고
그리고 들고 계시는 분은 내일 슈팅 한 번 더 나올 때 매도하는 것이 좋다. 매도하려고 한다면은 역시 8,000원대에 가깝게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알소포트 16,800원의 비중 10%입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격상된다고 하는데 이 종목 예전에 코로나 비상일 때 잘 올랐던 적이 있어서 혹시 이번에 또 반등 기대해봐도 될까요? 사실 지금 이렇게 N자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광약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방금 봤죠? 부광약품은 아직 안 올라왔죠. 지금 보시면 N자 반등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아직은 올라오지 않은 자리. 그러니까 지금 사놓으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얘는 반대로 올라간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매수하게 되면은 내가 괜히 물려서 또 쌍바닥 만드는데 물렸어요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사지 말든지 아니면 같은 테마에 올라가지 않은 다른 종목을 보든지 다른 방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알서포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소포트는 매수 유보 사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첸콜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또 다양한 뷰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황민영 멘토님 뷰가 궁금하시다면 주첸콜 문 두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